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럴드는 1886년 9월 24일 날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그 재즈 시대를 많이 상기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대는 1920년대와 30대 초반에 그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또 쉽게 이 돈을 쓰는 그런 생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쉽게 사는, 그리고 쾌락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피츠제럴드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문학사에서 보통 중요시되는 그런 세대의 어떤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작품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세대라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유일하게 자신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쾌락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의 어떤 전통, 그동안에 그들이 믿어왔다라고 믿고 따랐던 모든 그 신념들이 완전히 사라진 세대가 바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밍웨이의 The Sun Also Rise라는,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라는 그 소설을 보면 일종의 자서전적인 소설인데, 거기서도 보면 계속해서 그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피츠제럴드도 그런 것들을 소설에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 삶도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그 첫 번째 소설인 This Side of Paradise는 굉장한 그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피츠제럴드가 그 프린스턴을 다니면서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연방 대법원, 그 주립법원의 그 딸인 법원 판사의 딸인 젤다를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젤다는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 소설의 윈터 드림스의 주디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던 여자이죠. 무의면서도 동시에 글을 쓸 줄 알고, 그다음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젤다가 피츠제럴드의 인생을 망친 그런 여자라고 많이 믿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피츠제럴드가 젤다의 어떤 그 재능을 억압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가끔씩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젤다는 그 피츠제럴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여성이고요. 많은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문학가들, 예술가들에게 그 어떤 영감을 주었던 그런 여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밍웨이는 대단히 이 젤다를 싫어했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해밍웨이하고 이 피츠제럴드하고는 관계는 아주 그 묘합니다. 그 피츠제럴드는 계속해서 그 해밍웨이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고 또 그러면서도 형과 같은 어떤 그 느낌을 받았어요. 성격도 둘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둘이 영향을 주었지만 둘 다 그리고 위대한 그 소설가이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피츠제럴드는 해밍웨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소설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925년에 그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하는데요. 이 작품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장편 소설과는 달리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여튼 이런 후에 이제 이 소설에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편 소설도 쓰고 그렇지만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생활은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빚더미에 이렇게 쌓이게 됐죠. 그리고 피츠제럴드는 계속해서 그 술에 빠지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아내인 젤다는 이제 그 정신병을 앓게 돼서 계속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거리게 됐고요. 그래서 피츠제럴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할리우드에 가서 시나리오를 썼지만 거기서도 이제 성공을 하지 그러면서 마지막 시기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소설을 미친 듯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됐고 그 결과로 1940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작품인 The Love of Les Tycoon은 반 정도밖에 그 완성되지 않은 작품임에도 아마 완성됐으면 최고의 그 작품이 되었을 거라고 많은 비평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츠제럴드는 자신이 만들어낸 용어인 재즈 에이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 현재 그의 소설인 그레이트 개츠비는 끊임없이 일으키는 아마 미국 소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 소설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리고 한 남자의 어떤 순수함과 또한 그 순수한 뒷면에 숨겨져 있는 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아마 인기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윈터 드림스의
인물 분석을 해보면요, 주인공인 덱스터 그린은 이 소설이 시작할 때 자기네 약 그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그 큰 레스토랑을 갖고 있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으로써 믿을 중산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산층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돈에 그렇게 얽매인다든가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캐디를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덱스터는 끊임없이 상류층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배경, 어머니가 이민자라서 영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성공을 통해서, 부의 획득을 통해서 상류층에 들어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상류층에 들어가기를 꿈꾸면서도 어떤 세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컨대 그 돈을 부를 물려받아서 그 어떤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떤 경멸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는 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이들의 생활, 이들의 태도 같은 것들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므로서 그 중간에 갇혀서 과거를 버릴 수도, 그렇다고 미래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떤 이중적인 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주디와의 그 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주디를 13살 때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캐디를 그만두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골프를 치려고 온 주디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주디가 이제 자신이 캐디인데 캐디를 해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이제 안 하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주디를 보는 순간 자신의 욕망이 말 그대로 윈터 드림이 윈터 그림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주디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의 상승과 어떤 자신의 성공을 꿈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신의 어떤 그 미국의 꿈을 불러일으켰던 여자이기 때문에 덱스터는 주디의 어떤 그 변덕스럽고,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아내로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재즈 에이지의 재즈 시대 때 남녀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플롯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변이,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덱스터는 어린 시절에 돈을 벌면 사랑도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서 돈을 벌면 주디와 같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돈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덱스터가 주디와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주디를 그런 어떤 변덕스러운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이린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이제 약혼식을 하려고 했던 날 주디가 아이린이 이제 두통 때문에 누워 있게 되고, 그래서 그날 이 주디가 원래 그 약혼하기로 했던 그 남부 지방의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파혼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날 이제 다시 만나고, 그래서 주디가 다시 덱스터를 유혹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이린하고 약혼을 파기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아이린과 그들의 식구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것들이 아주 예컨대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진 그런 어떤 죄책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덱스터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자를 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남한테 보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덱스터는 미네소타에서 온 비즈니스 하는 파트너에게서 이제 주디의 그 소식을 듣습니다. 덱스터는 뉴욕에서 더 돈을 벌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 주디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주디가 술에 빠져, 주디의 남편이 술에 빠져 있고 주디를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주디는 아이들하고 그냥 평범한 주부로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얼굴도 그때 해봤자 30살밖에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예전에 그런 매력적인 것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덱스터는 홀로 남게 되자 이제 흐느끼게 되죠. 그때 여기서 이제 흐느끼게 되는 것은 주디를 잃어버린, 그래서 주디의 어떤 자기가 가졌던 이상을 이었던 주디가 이렇게 평범한 여자로 변한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이 얼마나 허망했던가, 자기가 꿈꿔왔던 윈터 드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불현듯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주디 존스가 과연
어떤 여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쉽게 얻을 수 없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세히 보면 그녀는 남성들이 주디에게 어떤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주디는 많은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되는데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도 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들, 그러니까 상류층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더 다른 거는 아마도 한 남자에게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다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이 주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 자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예컨대 상류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디는 약간 뻔뻔스럽죠. 그리고 내면이 없는 말 그대로 머리가 비어 있는 그런 여성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1살 때 주디가 골프를 치러 왔을 때 이제 유모하고 의견이 맞지 않자 이 골프 채를 갖고 유모를 이제 때리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데 물론 11살이니까 유모가 골프채를 잡고 비틀기는 했지만 그런 거라든가 또는 덱스터 보고 보이라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어른이 마치 아이에게 부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므로서 주디는 자신의 성격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디가 여성으로서 당시의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성들은 예컨대 어떤 부를 획득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다면 주디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미모를 사용해서 남성들의 호감을 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미모를 통해서만 세상과 접촉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관계 맺는 유일한 어떤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디는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또는 환경의 희생자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디는 미모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쉽게 얻었기 때문에 진정 어떤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어떤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디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덱스터 앞에서 흐느끼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주디에게 세상의 행복은 이런 어떤 미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그녀가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당시에 어떤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가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아이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여성적이고 같이 대화하기에 편한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린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에 남성들이 원했던 여성상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서 그 자식들을 잘 키우고 남편들을 뒷바라지하는 그 남편들의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안정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여성들, 특히 상류층 여성들에게서 바라는 자질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린이나 주디나 둘 다 1920년대에 문화가 만들어낸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디는 어떤 의미에서는 덱스터와 같은 남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투사하는 일종의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녀는 스스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다든가, 스스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든가, 스스로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그들의 욕망을 투사할 때만이 비로소 살아있는 여성 또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그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비극적 주인공은 덱스터라기보다는 주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메리칸 드림인데요. 그 아메리칸 드림은 알다시피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잘 나타났듯이 어떤 물질적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그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인데, 이 윈터 드림에서는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어두운 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항상 그 주디 존스의 아버지인 모타이머 존스보다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생활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그 경멸 같은 것들을 아니면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류층의 행동이나 어떤 그 겉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덱스터가
주디와 첫 데이트를 공식적으로는 첫 데이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고 그래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정장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주디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음식도 제대로 차려 놓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뭔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덱스터가 어쩌면 그가 상류층을 더 꿈꾸기 때문에 이런 상류층보다 더 디테일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상류층은 이미 그것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 형식에 대해서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중상층에서 상류층으로 들어간 덱스터는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주디가 그 첫 데이트에서 상류층에 어울리는 옷을 또는 어울리는 저녁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피츠제럴드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항상 물질적 성공 뒤에 뒤따르는 정서적, 정신적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뒤에 정서적 가치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 대한 유대감, 진정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정서들, 진정한 사랑에 대한 환상들,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와 사회적 지위와 자신이 꿈꾸는 행복,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서적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은 그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덱스터와 주디는 끊임없이 환상 속에서 사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덱스터는 부를 통해서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남자이고요. 주디는 미모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컨대 주디가 그 덱스터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변덕이라든가 그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면 할수록 덱스터는 주디에 대한 열망을 더 꿈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디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욕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열망은 또는 욕망은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그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꿈꾸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가 가장 크고, 그런 것들이 소나기에 잡혀질 때는 그것은 자기가 꿈꿔왔던 것하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내가 갤럭시 7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갖게 되면 그거 한 며칠 동안은 행복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평범해지죠. 그걸 열망할 때 가장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주디는 그런 것들을 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남성들에게 일단 굴복하고 정착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덱스터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어떤 그 안절부절 못함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르죠. 덱스터는 주디가 어떤 여성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주디가 자신을 쫓아다녔던 남성과 어쩌면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그 남성이 가난했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서 그 덱스터 보고 당신은 가난하나요? 이렇게 are you poor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덱스터가 이제 자기 나이에서는 아마 가장 부유한 남자일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덱스터에 대해서 주디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주디는 어떤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행복과 물질적인 생각 사이에 그 단절을 또는 그 거리를 결코 주디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디가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최소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행복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 수 없죠. 주디가 그것을 행복해 있을지 행복하지 않았을지. 이거는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정적으로 주디가 불행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주디의 그 변덕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은 주디 때문에 왔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이상 때문에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미 그 이상이 아님을, 주디가 자기의 이상을 채울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이상을 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주디를 얻으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환상 속에서 오는 고집스러움의 결과로서 그가 고통받는 것이지, 결코 주디의 어떤 그 변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 소설은 그 1920년대에 어떤 계층 간의 그 갈등 또는 계층 간의 어떤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피츠제럴은 1920년대에 중산층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상류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벼락부자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덱스터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돈이 아니라 상류층이라는 어떤 지위이죠. 그래서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남들이 자신에게 그 부러움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돈을 벌려면 그 동부의 어떤 좋은 대학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학에 간다든가 첫 번째 대학 그 주디와의 데이트에서 그 완벽한 정장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덱스터는 캐디를 하면서 내가 그 다른 사람하고 골프를 치면 내가 항상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꿈속에서 행복해하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성공해서 그 꿈꿔왔던 그런 그 라운딩을 해서 이겼을 때 굉장히 시시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욕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꿈꾸고 있을 때 강렬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현됐을 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욕망이 실현되었을 때 그것들은 항상 반대 극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유대감,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감정, 또는 덱스터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또다시 하게 되는데요. 덱스터는 돈이 사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디는 미모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돈과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그 덱스터가 뉴욕으로 도망간 것도 사실은 더 이상 자신의 그 꿈을 이곳에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도망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젠더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젠더라는 말은 성이긴 한데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성이긴 한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스라고 하면 그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을 뜻하고 젠더라고 하면 사회 속에서 나누어진 성. 그래서 예컨대 남성이라고 하면 사회 속에서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성의 역할, 여성이라면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여성들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20년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 남성들에게 원하는 성의 역할이 있었고 여성들에게 원하는 성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덱스터는 대단히 그 활동적인 인물이고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인류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졸업장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서 천불을 빌려서 그 세탁업을 해서 대단히 성공을 하게 되죠. 반대로 그 주디 존스는
자신의 미모를 통해서 그 어떤 정서적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디나 아이런이나 둘 다 성격이 반대되지만, 예컨대 주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야만 하는 여성이고, 그것에 비해서 아이린은 굉장히 친절하고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여성,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둘이 성격이 반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둘은 주변의 남성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성격, 자신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정의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1920년대 남성들이 어떤 그 부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회 속에서 인식이 되었다면, 여성들은 반대로 어떤 미모를 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 됩니다. 예컨대 둘 다 그 사회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의 환상 속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극적인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지만, 둘이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이, 예컨대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서 성공하지만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을 희생했다라는 이런 어떤 그 비극적인 깨달음. 그 다음에 주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이 결코 자기가 원했던 그런 류의 인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불행. 이러한 것이 사실은 둘이 다른 모습, 다른 비극이긴 하지만 1920년대에 성 역할이 그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했던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